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은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시장에 경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고 또 오늘 아침에 종목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또 추격 매수했다면 또 낭패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은 쉬어가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시장은 항상 종목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이 시장이 양시장 다 상승하긴 했죠. 그러나 음십자봉이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이 양봉인 상황, 양봉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단기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시장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음봉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봉이라는 건 뭡니까? 시초가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봉, 파란 음봉이 생기는데,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행여나 이 주린이라고 하는 이 초보 투자가분들은 그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지금 동영상을 올립니다. 10월 6일이죠, 오늘은. 자, 시장에서 가장 힘든 흐름을 보일 때가 지수가 박스권을 보일 때입니다. 지수가 박스권을 보인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장 지수가 뭐예요? 박스권인 상황에서는 막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지수가 내려오고, 그죠? 또 반대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주식을 매도하면, 그죠?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잘 타면 계좌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더 떨어질까봐 매도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면 아니 움직임만 못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좌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항상 주식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단기 매매, 초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상황이 아닐지 몰라도,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구간, 또 주도주, 본인이 매수한 주식이 쉬어가는 구간, 이런 부분도 잘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무작정 주식을 사면 올라가는 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논 팔고 땅 팔고 건물 팔아서 다 주식하게요. 회사 다닐 이유 없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위험 자산인 거고. 자,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일단, 그죠? 오늘 아침 흐름 부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외인들이 3,000 계약 정도 선물을 매도했죠. 그죠? 그리고, 현물, 거래소 쪽에서의 현물은 일정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양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으로 나왔죠. 후반 2시쯤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4,5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가 더 급락할 것처럼, 그죠?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 무렵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소 줄였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되돌이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시장은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트럼프 건강 상태, 오늘 뭐 퇴원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0월 6일 날 전미 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날 9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뭐예요? 지난주 말에 하원에서 통과된 민주당이 발의했었던 이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공화당이 받아들일 거냐. 공화당은 1조 5천억 이하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속에서 그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또 그 급등을 할 때 그걸 보고 우리 시장에서 쫓아가기보다는 그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있다가,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마찰적 이벤트 요인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미국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우리 시장의 수출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독야청청 우리 시장만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자,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 9월 16일과 25일 날, 그죠? 한 7, 8일 동안 코스피가 약 7.5% 급락을 했고 코스닥이 12.4%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5일 저점 이후에 오늘까지 코스피는 4.2%, 코스닥은 7.7%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 정도의 반등을 지금 우리 시장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걸 지수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수입니다. 거래소 지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거기에서 21일 이평선의 저항. 날짜로는 뭐예요? 나흘 동안 바닥에서 연휴 이전 부분에서 반등한 이후에 나흘 21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놓여져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요 급락 12% 넘게 급락을 했다가 나흘 연속 반등을 하면서 21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바닥인 겁니다. 그죠? 요 바닥은. 그리고 뭐예요? 어느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여기서 뭐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팡 뜨길 바랬다면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죠?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보낸 문자 아침 시황에서도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하는 관점이고 중기는 홀딩, 유지. 그죠? 그리고 음봉 아랫꼬리 라인에서만 매수 관점.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아침에 보내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오늘은 4일 연속 반등 후 21일 평선에 놓여있는 자리다. 그죠? 처음으로 올라가는 21일 평선을 뚫고 가는 자리라면 세게 상승을 하는데 이미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를 거라는 걸 우리 시장이 어제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요일 옵션 만기죠. 그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금요일 날 한글날이어서 휴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 연휴 부분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또 부담을 느낄 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9월 16일부터 급락하기 이전에도 항상 대부분이 목요일, 금요일은 약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한 것을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추매하러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조금 높게 주고 사더라도 21일 평선을 확보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도 되고, 또 21일 평선 밑에서 쌍바닥 지점을 예측해서 매수하는 것이 필요로 한 타임인 거죠. 또 하나 있죠. 그죠?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죠? 10월 9일 한글날 이후 주말에, 그죠? 주말 부분에 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를 도발한다, 이거보다 미사일 발사라든지 전략적 무기를 공개하는, 그죠? ICBM 발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누구야? 우리가 아침 뉴스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신무기 공언한 김정은 열병식서 다탄두 ICBM 공개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일정 정도 시장이 확인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부분인 겁니다. 당연한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쉬었다라고 보고 월요일까지는 확인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말에 혹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죠? 폼페이오가 방한을 안 한다. 트럼프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뭔가 북미 완화 기대감, 남북 경협치를 들고 계신 분들은 서프라이즈한 뭔가를 기대했겠지만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사실 폼페이오가 오는 것도 저는 그거보다는 중국 압박의 공조 흐름, 이 부분을 강요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또 폼페이오가 안 오니까, 그죠? 중국 고위급 그 폼페이오 방문하는 시기에 온다 이러더니 또 안 온대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쪽도 가망성이 없어진 거죠. 맨날 립 서비스는, 그죠? 코로나가 나아지면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하겠다, 하겠다. 그게 우리, 중국 소비주들한테 기대감을 줄지 몰라도,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다고요? 우리나라한테 베풀러? 그게 아니죠. 그죠?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화웨이를 압박하고 SMIC를 압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라도 어떻게 붙잡고 윽박지르든 부탁을 하든 그거 하려고 올라랬던 거잖아요. 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또 있는 부분이 있죠. 수급적 요인이 아직 미해결됐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한다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연자제만 폐지하고 3억은 유지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라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항상 매년
2016년도에 뭐예요? 이 연말에 이 나온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를 한번 봐보세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공이 연말 부분에 집중됐죠? 뭐 금액을 굳이 안 해도. 그죠? 매년 12월 달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양도세 과세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걸 싫어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소액주주, 아주 소액주주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죠? 그러나 몇 억, 몇십억 매매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텐, 그죠? 어떤 회사, 특히 코스닥 조그만 회사 이런 부분에 주주 명부로 등재되는 게 싫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작년에는 거래소에서는 12월 달에 개인들이 3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1조가량을 매도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흐름 속에서 주구장창 매수의 흐름으로 들어왔었던 게 동학개미인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안 해줘도 연말 12월에 매도가 나올 텐데 해소를 안 한다면 엄청난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실 거야. 행여. 그죠? 요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58조 공모 자금이 몰리고 또 고객예탁금이 55조인데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니요. 문제입니다. 어떤 게 문제냐? 분명히 고객예탁금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돈만 많이 들어왔나요? 고객예탁금만 많이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SK바이오팜, 그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번 공모, 그 외 큰 것만, 그죠? 또 조그만 종목들도 신규 IPO해서 들어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은 새롭게 시가총액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에 IPO를 많이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유동성의 힘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PO 많이 하는 게 주식시장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행여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58조가 몰리고 뭐 이러니까 야, 개인들 돈 무진장 많구나. 그러니까 저거 3억 그거 현행대로 해도 양도세 부과하는 법 그대로 밀고 가도 그저 떨어지면 저 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기획재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심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갖고 가는 투자 심리를 갖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하락의 투자 심리로 바뀌면 지난번 9월 16일서부터 25일까지 하락했었던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하고 압축하는 과정, 그러면서 나름 시장의 흐름 속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늘리는 과정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너는 방송 나가서는 좋은 쪽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냐? 예. 어쩔 수 없이 좋은 이야기를, 분명히 맞아요, 좋은 이야기가. 다만 나쁜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목을, 제가 종목 추천하고 싶어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매일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중엔 정말 좋은 종목도 있지만 시장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타이밍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시장은 외바닥 이후의 반등입니다. 그죠? 그 반등일 때 주가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이야기는 뭐냐? 섹터의 연속 상승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자동차가 상승했으면 오늘 자동차가 다음 날까지 상승하기가 어렵고, 오늘 풍력 관련주가 상승했으면 그 다음날 풍력 관련주가 또 상승하기가 어려운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짝한 거, 대부분의 TV 방송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가장 그날 화려했었던 것을 조명하잖아요. 그죠? 야, 오늘은 뭐에 이수학이 상한가 갔다. 그죠? 이수학 실적 부분, 전고체 관련, 예전에 한 번도 제가 이 종목 상담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유상증자 이후에 오랜 기간 쉬고 있다가, 그죠? 유상증자 하면서 쉬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쉰 상황 속에서 오늘 기습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전고체 관련 이야기, 거기에다가 실적 양호하다라.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방송들은 가장 센 놈들만 조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내일 또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수학이 여기서 12,0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8,000원 라인까지, 8,000원도 여기 살짝 깼었네요. 그죠? 거의 올라간 상승폭의 3분의 2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돌파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 11,000원, 12,000원에 샀다면, 그죠? 반대로 요 근래에 샀다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어느 타이밍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차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른 거 보고 오늘 막 미국 시장 올랐다고 아침부터 막 매수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LG화학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그죠?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눌림목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여러분들의 또 판단인 겁니다. 그죠? 그것이 시장의 상황이든 섹터의 상황이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얘기 많고,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열받는 종목은 이걸 거예요. 그죠? 두산 피얼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선택할 때, 그죠? 그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또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이 작고 현금 보유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예요? 현금 보유가 적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내다 파는. 블록딜을 하면 여러분들 올려서 블록딜 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할인해서 하죠? 그죠? 전부 다 할인하잖아요. 적게는 4%에서 7%. 그런데 얘는 몇 프로입니까? 그죠? 15%인가요? 18%인가요? 그렇게 블록딜을 하는데도 그걸 다 못 모았어요. 그건 뭡니까? 이 두산 피어셀이 앞으로 이 회사의 방향성, 흐름은 좋은데 이 가격에 37,000원 이 가격에 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적어도 요 121선까지 근처 라인까지는 가격이 오지 않겠느냐. 자, 이 가격, 이 이야기 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두산 피어셀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 텐데, 그때 회사 내용, 기업 가치, 그리고 기술적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제가 개인 투자가들의 안타까운 마음, 뭔 죄입니까? 그죠? 이때까지 뭐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블록디란 뉴스가. 시간 외에라도 팔았어야죠. 그죠? 일단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튼 오늘 지금 방송 나가기 전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었던 내용은 뭐다? 옵션 만기와, 그죠? 옵션 만기와 뭐예요? 그리고 북한 노동당 창건일 앞둔 북한의 무력 도발 경계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지수상 뭐예요? 음봉을 만들었다. 그죠? 지금 거기 뭐 똑같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면, 그죠? 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20선 요 라인에선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너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갭 뜬 다음에 음봉 날 가능성이 커요. 왜?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해도 오늘 미국 시장이 2, 3% 또 급등한다 이러면 몰라도 그래도 음봉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시장입니다. 왜? 두 가지 요인이라 그랬죠. 우리 시장이 처해 있는 옵션 만기와 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이 수급적 구조,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이야기, 이 부분이 풀려줘야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종목별 대응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어려우면서 쉬운 얘기. 그죠? 박스 상단에선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하단에선 다시 비중을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든, 그죠?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이 끝날 무렵 정도인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하든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